안녕하십니까. 영웅 대한민국 안중근 평전 저자 이창호입니다. 저 책 186쪽에 10월 26일 거사라는 소제목을 잠깐 읽겠습니다. 마침내 역사적인 1909년 10월 26일 새벽의 날이 밝았습니다. 김성벽의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안중근은 새벽 6시 30분경에 일어났습니다. 새 옷을 낡은 양복으로 갈아입고 권총을 휴대하고 7시경 하얼빈역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밤 권총을 꺼내 깨끗이 닦고 소원을 성취하며 기원했던 것입니다. 안중근은 일본인처럼 한영식장으로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많은 일본인과 러시아인들이 입장에 별다른 제재나 검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가구에게 의거를 도모하려던 우독순 조도수는 러시아의 경비병의 수상히 여겨 열차가 지나가는 시각에 그들이 투숙한 영내의 여관문을 잠그는 바람에 방 안에 갇혀 의거에 실패하였습니다. 일제는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양인들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검문 요구를 일본인 출입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안중근도 아무런 제재가 없이 영내로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천우신조, 그야말로 하늘의 도움이었던 것입니다. 정거장에 이르러 살펴보니 러시아 고관들과 군인들이 많이 나와 이토 히로부미를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찻집에 앉아 차를 2-3잔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9시쯤이 되어 드디어 이토 히로부미가 탄 기차가 도착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이루었습니다. 나는 찻집에 앉아 상황을 살펴보며 언제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나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국적 이토 히로부미 일행이 탄 기차는 9시 15분에 하얼빈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전은 러시아의 경비병 각국 영사단, 일본인 구경 나온 러시아인 등 수천 명의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때를 맞춰 군악대야 환영곡이 울려 퍼지고 일장기를 높이 든 일본인들의 만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분한 기운이 터지고 삼천길 업화가 내리때렸습니다. 어째서 저 세상이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가? 슬프도다 이웃나라를 강제로 빼앗고 사람의 목숨을 참혹하게 해치는 자는 저렇게 날뛰고 도무지 꺼리낌 없는데 왜 죄 없고 어질고 약한 민족은 오히려 이처럼 공경에 빠져야 하는가? 이토 히로부미는 러시아 재정 대신 포코프체프의 안내로 동청철도의 총재 등 기빈들의 영접을 받으며 러시아군 수비대의 열방과 사회를 바꾸자 의장대의 정면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권총을 틀어잡아 손에 땀이 비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리한 눈길은 순초도 애놈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 늙은 다리가 키 큰 재정대신과 나란히 맨 앞에 서라고 있었습니다. 군악대의 한영곡 소리가 귀를 따갑게 울려 퍼진 것입니다. 저 늙은 놈이 틀림이 없다. 아, 민족의 온수놈이 이제야 만났구나. 내 놈이 쏴버리면 안중근은 눈앞에 연한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속에서 손을 높이 흔들며
달려오는 딸 현생 아들 분도의 모습이 저 멀리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대로 웃음을 머금은 아내가 보였습니다. 아, 내 이제야 제 헬루구의 품으로. 순간 그들의 허상이 가뭇없이 사라졌습니다.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천봉사회의 굽은 노성의 빗바람마저 무섭게 설레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바람이 부는가? 제발 불지 마오. 제발. 그는 속에 편안치 않아 이마살에 찌푸리고 앞을 내다보았습니다. 안개가 갇힌 그 눈앞에 여전히 새하라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와 러시아의 제정되시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제법 근엄한 표정을 지은 채 코코프 제프와 무엇인가 간간히 이야기하면서 의장대 앞을 긴 애투를 입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정스럽기 그지없는 몰골이 눈앞에 확 안겼었던 것입니다. 안중근은 주머니 속에 권총을 으스러지게 들어잡았습니다. 지금 쏠까?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숲처럼 빼곡히 정렬한 의장대 사이로 총을 쏘기는 불리한 것 같았던 것입니다. 주머니 속에 틀어잡았던 권총을 놓고 손을 다시 뽑았습니다. 그리고 안중근은 망설이지 않고 똑바로 뚜벅뚜벅 걸어서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가 군대 대를 바로 뒤에 일렬 앞으로 바로 보았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순간, 하늘이 말해준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러시아 관리들이 호의를 받으며 맨 앞으로 누런 얼굴에 희고 긴 수염의 조그만 늙은이가 염치도 없이 감히 하늘과 땅 사이를 누비며 걸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이 몰랐기 때문에 누가 이토 히로부미인지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을 쏘았다면 거사가 실패를 돌아가고 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걸어 나오는 일본인 중에 가장 위험 있어 보이는 앞장선 차를, 저것이 틀림없이 늙은 도둑 이토 히로부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혹시 모르니 주변에 있는 인물들도 저격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안중근은 뒤를 향해 다시 총을 겨누어 안중근 의사는 9시 30분경에 러시아의 의정대 뒤쪽에 서 있다가 약 10여 미터 거리에서 선 자세의 브라운 권총을 발사하여 이토 히로부미에게 세 발을 명중시키고 그를 수행하던 하얼빈 촌용사 비서관 만주철도 이사 등의 부상을 입혔던 것입니다. 치명상을 입은 이토 히로부미는 곧 러시아 장교들과 일본인 수행들에 의해 열차로 내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약 20분 후에 69세로 절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영웅 대한민국 안중근 평전 저자 이창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